수없이 많은 믿지 못할 사연들이 있겠지만 제 이야기 역시 아마 믿기 힘들 만큼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연일 거라 확신해요. 저는 현재 30 중반 이혼녀입니다. 작년 말에 최종 이혼했는데 막 이혼할 당시에는 정말 이게 최선인가 하는 불안감이 컸어요. 그만큼 말하지 못할 고민도 많았고 올바른 결정인가 싶었는데 조금씩 시간이 흐르니 잘 선택한 결정이라는 확신이 생겨 이렇게 용기 내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전 현재 이동식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 지역이고요. 이동식 식당이라고 하니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보통 공사 현장에는 내부의 간이식 건물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 대부분 식당으로 운영될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점심이나 아침을 아무래도 외부에 나가서 드시면 번거롭거든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공사 현장 근처나 아니면 저희처럼 내부의 식당에서 대놓고 드시는 게 일반적이죠. 친정 부모님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평택에서 자리를 잡으셨는데 그때부터 현장 따라다니며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벌이가 꽤 쏠쏠해요. 그래서 저는 나름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거기다 외동딸이라 혼자 이쁨을 독차지하며 넘치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컸죠. 제가 고등학교 때 아빠는 해외로 유학을 보내주신다고까지 하셨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공부랑 완전 담을 쌓은 학생이었어요. 머리도 그리 좋은 편도 아니고 거기다 공부 자체가 너무 싫었거든요. 당연히 성적은 하위권에서 계속 머물렀고 얼마나 공부가 싫었냐면요. 공부를 하느니 차라리 부모님 식당에 가서 몸 움직이면서 식당 일을 도와주는 게 더 좋을 정도였으니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는 완전 뒷전으로 하고 평일 저녁이나 아니면 주말에 틈틈이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웬걸요. 식당 일 아니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식당을 운영하는 게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손님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수입 계산이 되면서 어린 나이부터 저는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네요. 그렇게 저는 뜻하지 않게 숨겨진 적성을 찾아버렸고 급기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다 되었을 때 부모님께 본격적으로 식당을 같이 운영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아빠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엄마는 제가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힘든 식당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데 아주 자리에 누워버리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열심히 아빠와 엄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정해놓은 꿈이 없으니 식당을 배우면서 돈이라도 벌고 싶다. 그래야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을 때 든든한 자본금이 되지 않겠냐라면서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달 동안 졸랐던 것 같아요.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결국 아빠와 엄마는 허락을 하셨고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실 거예요. 정말 심장이 콩닥콩닥 뛰다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20살부터 10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딸이라고 봐주신다거나 쉬운 일만 골라서 시키는 법이 없었죠. 오히려 더 엄격하게 일을 시키셨고 아마도 그렇게 굴리면 어렸던 제가 알아서 나가 떨어질지 아셨나 봐요. 처음 1년 동안은 매일 새벽마다 오늘만 하고 당장 때려쳐야지 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네요. 그렇게 그만둔다 하다가 시간이 흘러 조금씩 적응이 되어가던 와중에 어느 순간 제가 식당 일을 즐기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4년 정도 일했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 신나게 일하고 있을 무렵 갑자기 아빠가 허리 디스크로 입원을 하셨고 평생 힘든 식당 일로 인해 몸이 심하게 망가졌다는 걸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이제 식당은 접자고 말이에요. 남은 시간 동안 아빠 병간호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그리고 아빠와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즐기면서 사실 거라고 하시길래 저도 적극 동의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모님은 식당을 완전히 접을 생각이셨는데 제가 혼자서라도 하겠다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후 또 한 번 크게 고집을 부렸고 알아서 하라는 답을 얻자마자 곧바로 알바생 4명 뽑아서 드디어 식당 사장님이 되었네요. 이런저런 비용 다 제하면 못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은 벌었어요. 그러다 제가 전 남편을 만난 건 제 나이 33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 못 보던 사람이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한눈에 뭔가 달라 보였죠. 식당 위치가 위치인지라 항상 거친 인부들만 봐왔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유난히 하얀 손과 묘하게 고급스러운 인상이 기억에 계속 남아섰는데 여기저기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서울의 유명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졸업하고 여기저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사기를 당했는지 사업을 하다 망했는지 아무튼 공사판에 전전한 지 1년 정도 되었다고 하길래 그때부터 묘하게 눈길이 갔습니다.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렸어요. 인연인지 악연인지 그 사람도 제게 호감이 있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사귀면서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시 쪽 사업에 손을 댔다가 투자금을 다 날린 거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도 연락을 끊은 후로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상태였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저의 모성애를 자극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얼마나 다정하고 세심한지. 데이트를 하다 제 운동화에 끈이 풀려 있으면 장소가 어디던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있던 상관 않고 바로 쭈그려 앉아 신발끈을 매주거나 벤치나 의자에 앉으려고 하면 서슴없이 자기 외투를 벗어서 제가 앉을 곳에 깔아주는 등. 그동안 일만 했지 변변한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저로서는 그저 감동 그 자체였네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당신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미래 없이 사는 한 결혼은 생각 없다고 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 그 사람은 웹툰 작가를 해보겠다며 학원도 다니고 강의도 수강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더군요. 일 끝나고 데이트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는 그 사람은 결국 아주 작은 사이트긴 하지만 거기에 연재를 시작했고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결혼하자고 청혼했네요. 그 정도 의지면 평생 제 인생을 맡겨도 된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근 2년 만에 자기 집에 연락을 해서 사정을 설명했는데 당시 시댁 식구들이 제게 얼마나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하던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가씨 고마워요. 아가씨를 안 만났더라면 우리는 평생 아들놈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갈 뻔했네요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시던 시어머니를 보며 뭔가 뿌듯하기도 했고 결혼하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때는 말이에요. 거기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던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던 남편을 제가 사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뿌듯함도 느꼈고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 쪽에서는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아들 장가 간다고 탈탈 긁어서 4천만 원 해주셨어요. 당연히 나머지 비용은 저희 집에서 다 해결했죠. 남자 쪽 사정은 제가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터라 저희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시집 간다고 집도 사주시고 살림살이며 고급 승용차까지 사주셨죠. 실제로 결혼 생활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식당 일도 한 달 정도는 부모님이 봐주시고 저희는 신나게 신혼을 즐겼네요. 하지만 좋은 일만 있으라는 법은 없는지 어느 순간부터 시부모님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하시던 두 분이 달라지신 거죠. 제가 고졸의 공사판에서 식당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후부터는 은근히 자기 아들과 비교하면서 저를 까내리는 겁니다. 뭐 노가다 하는 남자들 틈에서 밥을 판다는 게 보통 기가 세서는 안 되는데 너는 정말 기가 센가 보다. 선비처럼 고고한 우리 아들이 완전히 잡혀서 살겠네. 뭐 이런 식으로 저와 제 직업을 비하하는 동시에 자기 아들은 치켜 세우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그때마다 남편이 바로 막아서더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말씀은 좀 가려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입바른 소리를 해줘서 겨우 참고 넘어갔습니다. 중간 역할을 잘하는 것도 좋았지만 남편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살갑게 대한다는 거였어요. 아들 없이 딸만 키워온 엄마 아빠는 남편을 사위가 아닌 친아들처럼 이뻐해 주셨고 학벌도 좋은 데다 다정하고 배려심도 참 깊다며 오히려 절 보며 남편이 과하다고 농담 삼아 놀리실 정도로 남편을 좋아했죠.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게을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웹툰 연재가 중단되었는데도 새로운 걸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집안일도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당연히 저도 조금씩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광고 그림이나 뭐 이것저것 하는 것 같긴 한데 한 달에 100만 원도 겨우 버는 상황이 지속되자 저는 차라리 그럴 거면 나랑 같이 식당 일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건 또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시장 가서 장 보는 것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도 몸이 슬슬 축나는 게 느껴지기도 했고 남편이 집에서 놀고 먹는데 왜 내가 매일같이 새벽에 차 끌고 나가서 장 보느라 그 고생을 해야 하나 싶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억지로 시켰는데 생각보다 순순히 응하더군요. 그로부터 한 6개월 동안 매일 군소리 안 하고 장 봐주는 남편을 보며
바보같이 참 고맙다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니 웬걸요. 결혼하고 시댁에 매달 용돈 50만 원씩 제가 드립니다. 더 드릴 수도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틈만 나면 저를 무시하는 게 보이는데 50만 원 그것도 그나마 남편 생각해서 큰 마음 먹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시대요. 평소에는 전화 안 하시는 분이라 뭔 일 생겼나 싶어 급하게 받았죠. 그러자 술이 얼큰하게 취한 시어머니가 갑자기 용돈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려고 이 밤중에 전화하셨냐고 하니 저보고 섭섭하다고 횡설수설하는데 자기 아들보다 훨씬 돈 많이 벌면서 어떻게 용돈은 아들에 비해 턱없이 적게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는 아들이 주는 만큼 너한테도 받아야겠다 하시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저보다 용돈을 더 많이 주다니요? 남편의 수입이라고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알바비랑 시장 본다고 제가 매달 용돈식으로 주는 100만 원. 그걸 전부 합쳐도 200만 원밖에 안 될 텐데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50만 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대체 얼마를 드린다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 씀씀이가 검소한 편도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길래 일단 전화를 끊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취조에 들어갔죠. 시어머니와 통화 내용을 말해주며 어떻게 된 거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엄마가 술 취해서 말이 헛나온 거라고 발뺌을 하는데 순간 느낌이 새한 거예요. 저는 분명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2시간을 넘게 몰아붙였습니다. 어차피 내가 알아내려고 하면 다 알 수 있다고 차라리 먼저 자백하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드디어 남편이 털어놓더군요. 제가 장보는 통장이 저희 식당에서 밥 먹는 모든 업체가 결제를 하는 통장이라 입출금이 장난 아니게 복잡합니다. 사실 몇 끼를 돈 내고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식권으로 드시고 나중에 결제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아주 난리도 아니거든요. 거기서 새벽에 장도 보는데 남편이 그 돈을 손댄 겁니다. 제 앞에선 그렇게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이 뒤에선 제 돈을 빼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도 모자라 자기 부모님한테 용돈이랍시고 매달 100만 원 이상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물론 제대로 관리 못한 제 잘못도 크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설마 같이 사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 돈을 허락도 없이 손댈 거라고 의심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새벽 시장일을 부탁한 지 딱 한 달 후부터 돈이 원체 정신없이 들어왔다가 나간다는 걸 눈치챈 남편은 자기 나름대로 100% 완전 범죄가 가능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시부모님한테도 입단속을 시키긴 했지만 술에 취한 시어머니가 한 말실수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잡혀버린 거예요. 정말 제가 당시에 느꼈던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짐작이 되시나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처음엔 화가 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끝없는 절망감과 허탈함을 느꼈네요. 옆에서 손을 삭삭 빌며 미안하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는 남편을 보니 더더욱 인간같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참을 수가 없어서 시댁으로 쫓아보내고 그렇게 친정 부모님께 이야기도 못하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던 신경 쓸 여유도 없었고 울리는 전화는 그냥 전원 꺼버리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었네요. 결국 제가 연락이 안 되자 걱정이 되셨던 아빠와 엄마가 집에 오셨기에 있었던 일을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남편 불러서 고발하네 만에 난리법석을 떨다가 결국 몸만 내쫓고 말았네요. 그게 벌써 작년 말이니 한 6개월 지났나요? 거의 반년이 지났는데도 바로 엊그제 일같이 생생한 걸 보니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 봅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제 뒤에서 저를 기만한 건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처음엔 이혼녀 타이틀 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거짓말한 것만 빼면 나름 좋은 부분도 있는 남편이라 정말 현명한 결정인지 의심도 되었었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길 잘했다라고요.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고 한 번 깨진 신뢰는 봐주고 말고 할 게 아니라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잘했다고 느끼고 있어요. 또 상처도 조금씩 회복되는 게 느껴지니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보여서 다행이네요.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